은퇴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을 하고 또 수요자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골라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하는 모델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2019년에 TPC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즉, 은퇴자들이 보내는 생활시간표 그리고 장소, 현금 흐름을 통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최근에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백서와 같은 보고서 3권이 나왔는데 그를 통해서 같이 한번 결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령 친화 산업의 수요 분석을 현황 분석, 수요 분석을 하고요. 이후에 매력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 그것의 장단점을 통해서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고령 친화 상품 또는 용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르고 제공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고령 친화 산업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트렌드 관점에서 보고 수요 분석에서 현황과 욕구 차이 분석, 그리고 각 분야별 탑3 제품을 선정하고요. 그 이후에 장단점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TPC 모델인데요. 일단은 사람들은 누구나 필수 생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의무 생활 시간, 여가 생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장소, 플레이스가 존재하고요. 2019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간과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영역, 특히 디지털 속에서 보내는 영역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각각의 가구나 개인은 현금 흐름을 즉 지출, 소비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 항목들이 차지하는 비중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느 쪽이 시니어 비즈니스 라이프의 중요한 용품과 서비스 영역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것 중에 이제 2019, 20년 이때 이제 발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실태 조사라든지 고령 친화 상품, 제품, 서비스 수요 및 소비 특성 조사, 또 친화용품 산업 실태 조사. 저는 나름 각 영역에서 자문위원 또는 모더레이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 속에 이런 보고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TPC 모델이라는 것을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3의 장소라든지 반려동물, 로봇, 그리고 여행, 주택, 영업, 신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니어의 삶을 시간, 생활 시간표 속에서 누구나 생각하듯이 수면을 한 8시간 정도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미디어를 시청한다든지 또 기타 개인 유지에 쓰는 시간들 이런 정해진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소비 지출로 뭐 집과 관련된 거라든지 식료품에 관련된 것들, 통신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다 명확해지는데 먼저 데이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시간 활용, 물론 요거는 조금 좀 지난 데이터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것은 시간을 얼마나 썼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떻게 시간이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 24시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아마 학교 때뭐 방학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외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시겠지만요. 이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나 필수 생활 시간이라고 해서 잠을 자야 되고 식사 및 간식 또 기타 개인 요지 즉 닦거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 시간들이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의무 생활이라고 해서 일을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수입 노동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사 노동도 의무 생활에 들어가고요. 학습, 학생이면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일을 위해서 이동하는 그 출퇴근 시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무 생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남는 것을 여가 시간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이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각각의 구성을 보면 교제 활동이라는 보다 액티브한 활동도 있지만 미디어를 본다든지 또 종교, 문화, 스포츠, 기타 여가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구성되어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쌓여서 평생이 되는데요.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다양한 것을 쓰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또 기타 지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소비 지출은 당연히 우리들이 먹는 것, 특히 이제 그리고 뭐 입는 것, 그리고 집에서 쓰는 것, 그 외에 보건이나 교통, 통신, 오락, 교육, 그리고 기타 상품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비소비 지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이러한 금융 지출 또는 공공 세금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니어들이 고령취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정의가 중요한데요. 고령취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를 주요 소비자로 하는 제품, 즉 용구, 의료기기, 정보기기, 주택 이거와 서비스인 요양, 금융, 여가, 문화, 건강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특히 용품이라고 할 때는 더 좁혀서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배려한 아무래도 노화가 되면서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에 집중하고 있고 다분히 시장을 볼 때 수요자인 즉 시니어들, 은퇴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일정 산업이 되기 위해서 공급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공급하는 측면은 아무래도 공적인 지원을 받는 혜택을 받는 특히 우리가 아는 노인 건강 요양 보험에서 어떤 수가를 인정받는 즉 인정된 용품들 산업 그런 것들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아무래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쪽의 사이드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구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크게 봤을 때는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요양, 주거, 여가라고 벌써 2012년 이전에 정해 놓은 범위, 그 기준이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다분히 느끼다시피 이것들은 어느 정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용품을 분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는 고령 신화 상품, 용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얻게 되고 또 기존의 산업을 구분하는 구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개인 건강 의료용품, 일상생활용품, 주거설비, 정보통신, 여가용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요자 측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시니어들에게 어떤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 어떤 제품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라는 것을 크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중심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매우 관심이 많다 또는 가장 1순위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의약품이 가장 높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은 필수제가 되고 특히 만성질환인 경우에 나이가 건강 수명을 넘어가게 되면 모두 하나에서 세 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거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현금 다음으로 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되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개인 건강이라든지 의료용품에 대한 순위가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고 특히 이제 먹는 부분이라든지 고령 친화용품 그리고 나이 들음에 대해서 노화 방지를 넘어서서 또한 어, 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일상생활용품 또 예방하는 것 더 나아가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 또는 그 수요가 필요한 대략적으로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 되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시설 요양도 되고요. 재가 요양도 되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 리스크 서비스 또 오래 사는 것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장소 리스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또 집에 대해서도 주택 개보수 서비스도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제 다분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 거고요. 우리가 고령자 관점에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라는 관심을 보게 되면 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나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어떤 것을 원합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 플러스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버킷리스트 이 샘플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요. 그분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유언장 작성 및 웰다잉을 실천한다든지 뭐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제주도 이런 데서 한 달을 살기를 한다든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이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가족들과 사진을 간단하게 찍는다든지 뭐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든지 어릴 적 꿈에 재도전하기, 봉사단체에 가입하기 등 이러한 부분까지도 시니어들이 원하는 영역이라고 범위를 확장시켜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고령친화산업 신규 서비스에 대해 고령자가 생각하는 중요도, 수요도가 뭐냐 우선순위를 보자고 하니까요. 이것도 다분히 이제 분석 기준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 고령자 전문 통증 의료 서비스라든지 고령자 전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고령자 우울증, 치매 관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개인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장려 및 상속 관련 법적 절차 지원 서비스인데요. 특히 독신 가구가 늘어나고 최근에 재산가의 상승으로 분쟁이 늘어나면서 재산 분쟁이 오히려 이혼보다 더 숫자가 작년에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차 상속이라든지 웰당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니즈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시니어 삶에 있어서 주거와 금융 또 새로운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인터뷰는 유통 채널에 대한 건데요. 그 이전까지는 시니어들이 나이든 시니어, 고령자 이런 말을 쓰면은 좀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나에게 맞는 나를 위한 서비스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강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시니어들의 건강, 시간, 돈, 그리고 욕구 이런 것들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용품을 합쳐서 본다면 그 갭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그 욕구의 차이가 바로 매력 아이템이 선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은퇴자가 원하는 상품 서비스 영역이 뭐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수면, 식사, 건강관리, 개인위생, 외모관리, 일, 가사노동, 학습, 이동, 교제활동, 미디어, 스포츠, 레포츠, 취미활동, 종교, 문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돈을 쓰는 주거, 숙박, 식음료 등을 포함을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여행, 안마기, 이동기기, 반려동물이라든지 신체기관, 특히 눈과 이빨, 그리고 발, 머리 이것들과 관련된 것, 메타버스로 얘기할 수 있는 디지털과 새로운 시대의 소통이라든지 장묘, 웰다잉, 상속, 신탁, 장래, 돌봄, 또 평생학습과 제3의 장소 등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즉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 그리고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트렌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망라한 개념들과 분야가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빠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큰 범위에선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중첩된 것은 많이 뺐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령 친화 산업의 그 영역 하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식사 서비스라고 한다면요. 그 식사, 시니어가 원하는 식사에 대한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아침을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나 현황에 나타난 것들 그리고 시니어들의 수요에 대한 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시니어나 공급하는 관점에서 아이템을 고를 수 있는지 골라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선정이 된다면 그 제품에 대해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시니어들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굴하면서 결국 2022년에 제가 여력이 된다면 각각의 매력 아이템별로 그 현황과 공급 측면, 수요 측면에서의 현황과 니즈 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시니어 삶을 위한 선정하는 아이템을 고르는 법이라든지 그 제품이 어떤 것이 될지 서비스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한 윤곽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생활 시간과 또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결합되면서 자신의 삶과 그 행동을 정의해 가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본다면요. 그런 관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니어들이 많이 돈을 쓰지 않지만요. 그래도 어느 시장이 고령 친화 산업에서의 중요한 영역이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혹시 이 콘텐츠를 보시면서 조언 주실 거나 궁금한 영역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